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 우리 진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25쪽에 미국이 지원을 받은 한 무리 병사들이 온두라스 국경에 너무 쳐들어왔을 때 과테마라 군 지휘관들이 어, 어, 폭격 과테말라 시티를 폭격했을 때 그 지금 이 주인공은 그 정부가 시민들 무장시켜 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윤서 씨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응? 아니, 그거 쪽인지도 모르겠어요. 95쪽, 90, 5쪽. 95쪽. 쪽인데. 은석, 왜?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 네, 자, 체게바라가 과테말라에 있을 당시의 일인데, 그 당시에 아,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한 용병들이 어, 쳐들어왔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네, 당시에 과테말라 대통령은 물러나는 결정을 했고, 반면에 여기 체게바라는 시민들이 무장해서 그 미군 지원하는 용병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고 지금 진욱이는 물은 거야? 네. 은서라면 이 상황에서 체게바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음, 음, 왜냐면,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어떡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욱이 진행해? 네. 제 생각에는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망치면은 주민들이 맞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일단 도망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진욱이 또 다 했어? 네. 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아? 네, 멕시코 바로 아래? 음.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확인해 보면 과테말라야. 거기 네. 원서야? 네, 그래서 과테말라 옆에는 이제 온두라스라는 나라도 있고, 여기 위에 여기 쿠바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과테말라는 나라. 그래서 미국 있고, 멕시코 있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리카라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래서 이쪽을 보통 우리가 중미, 중앙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여기를 미국, 캐나다 여기를 북미, 북아메리카. 이쪽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쪽을 이제 남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여기가 현재 과테말라라는 나라인데 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 여기 보면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과테말라 나라의 상황이 지금 94쪽에 나왔습니다. 94쪽에 보니까
농장주, 커다란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가 있었는데 그 농장주들 중에서 뭐 어디? 미국 사 미국 회사. 미국 회사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 회사들이 과테말라 농장에서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농장 아주 큰 농장이죠. 근데 과테말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 대농장을 규제하고 땅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나눠주겠다라고 한 거야. 큰 땅을 가진 사람에게 야, 너네 왜 이렇게 큰 땅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게 큰 땅 가지면 안 돼. 땅은 요만큼만 갖고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내놔. 그래서 땅 없는 사람한테 뭐 할 거야? 나는 나눠줄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토지개혁이라고 해. 토지개혁. 토지개혁을 실시했어. 자, 그러면 누가 화가 나?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농장주가 화가 나. 근데 그 대농장주가 누구야? 미국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니까 누구는? 미국 정부는 누구를 지지해? 미국 회사 미국 회사, 자기 나라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불만을 갖고 있었어. 화가 났어. 미국 정부가 반군을 지원해. 음, 자, 반군은 뭐냐? 뭐 하는 사람?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 그 반군이라고 그래.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군대. 그게 반군이라, 반군. 그래서 반군 반대말은 정부군. 정부 군대. 우리 정식 대한민국 군대는 정부군이야. 근데 그거에 반대편에서 그 정권을 타도하려고 그러는,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반군, 무장했으면 반군이라고 부른다. 그럼 미국 정부가 반군을 지원한 까닭은 뭘까? 음, 그 어? 토지개혁의 반군. 그렇지. 토지개혁. 토지 개혁을 통해서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대농장주를 규제하니까 미국 회사 손해 보니까 미국 회사 손해 안 보게 하려면 이 정부를 무너뜨려야 돼.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반군을 뭐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이해가? 네, 예. 반군을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테말라 정부는 선택해야 돼, 선택. 1번, 미국과 뭐 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2번, 뭐 하겠다? 미국에 뭐 하겠다? 미국에 항복하겠다. 한국하게.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야? 가난한 농민 편에 서겠다는 거야. 미국이 항복하겠다는 건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야? 되는 참. 대농장주 편에 서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이 책의 주인공인 체 개발하는 1번, 2번, 1번. 1번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를 지지한 거야. 원래 이 체 개발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정부는 미국에 항복한 거야. 왜? 미국은 큰 나라고 자기 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그렇지.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나라는 과테말라가 미국하고 싸웠다가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발치기다. 박살난다.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체게바라가 어떻게 될까? 이를 지지했었는데 체게바라가 그 과테말라에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못 써요. 과테말라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에서 다시 어디로? 과테말라에서 더 이상 위험해졌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쿠바. 멕시코로 옮겨갔다 하니. 근데 여기서 멕시코로 옮겨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멕시코에서 누굴 만나?
멕시코에서 이제 만난 인물이 99쪽에 나와. 멕시코로 이동했어. 멕시코로 이동했는데 거기 누굴 만나? 그, 99쪽에. 니, 어? 누구? 99쪽에 누굴 만났어? 세계바라가? 니코, 니코. 니코 만나고 더 중요한 사람 만나지. 음, 카스트로 형제? 그렇지. 카스트로 형제 만나. 왜 이 카스트로 형제가 중요해? 이 카스트로 형제가 나중에 뭐를 해? 그, 게릴라,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데 바로 누구도 같이 가? 카스트로이. 아니, 체게바라. 아이, 체케. 체게바라도 이 카스트로 형제와 함께 쿠바 혁명에 나선다는 얘기. 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리상으로도 과테말라 여기가 이제 안 되니까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여기 쿠바 혁명에 참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과테말라, 멕시코, 쿠바 혁명 참 여기 다 같은 지역에 이렇게 중미 지역이 같이 뻗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과테말라와 같은 일이. 없었죠. 음? 우리나라에도 과테말라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농장주를 그 지주라고 그래. 땅 많이 가는 사람은 땅주인 지주.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 농민들이 자기가 직접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북한에서 누가 김일성이 토지 개혁이란 걸 했어. 토지 개혁을 해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몰수하고 그 몰수한 거를 다시 누구에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누군 좋아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좋아해. 누가 싫어해? 지주. 부자. 땅 부자 지주가 있어. 그래서 그 지주들이 땅 부자들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이를 박박 깔면서 어떻게 했어? 남한으로 내려왔어. 진짜요? 어떻게 내렸어요? 그 당시 우리가 38선. 음.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 45년에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소련군의 등을 업은 김일성이 거기서 토지 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개혁을 피해서 뺏기고 그 당시에 지주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지주들은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주 안 좋지, 아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뭐야? 반공주의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자. 남한에도 이승만 정부에서 북한이 토지 개혁을 하니까 남한도 토지 개혁을 하긴 했어. 근데 북한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어.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은 진욱이나 은서는 미국 하면 어떤 이미지야? 좋은 나라 이미지야, 뭐 악당 이미지야? 나라죠. 아? 진욱이 어떤 이미지? 그, 나쁜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잘 산 나라죠. 잘 사는 나라 이미지고 은서는 미국 하면 어떤 마음이야? 음, 싫어요. 싫어? 왜? 네, 그 미국 대통령이 싫어요. 그래서 아, 미국이 싫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미국이 싫어?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아빠가 트럼프를 싫어해서 저도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은서나 지숙이만 할 때 미국은 너무 고마운 나라였어. 은혜로운 나라였어. 우리나라를 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고 미국이라는 아주 힘센 나라가 세계의 경찰로서 악당을 물리쳐주는 정말 좋은 나라로 생각했어. 영화 같은 데도 미국은 늘 멋진 나라로 나와. 나쁜 놈들을 물리쳐주는 나라로 나왔어. 근데 이 책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굴 도와주는? 미국 그, 회사만을 생각하는, 부자들만을 생각하는. 그러면 미국 회사나 부자들만을 생각하면 누가 힘들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이 힘들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나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책은 누구의 주장이야? 이 책을 쓴 저자의 주장이고 이건 체계바라의 생각이야. 그럼 이런 체계바라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맞네 하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이 생각은 뭔가 잘못되었다. 아니 대농장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되냐? 그걸 왜 뺐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말도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펼 건지. 맞다. 농민들이 일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땅 갖는 게 맞지. 왜 그 땅을 갖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느냐. 대농장을 소유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여러분이 견해를 갖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다. 됐습니까? 네. 아,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은 나라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여러 나라의 친미 정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미국 편을 드는 그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 일에 간섭, 뭐, 그 나라 일에 관여한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남쪽에는 바로 이게 친미 정부,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친미 정부가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다음 문서 진행하겠습니다. 음, 저기 앞쪽에 그 엘리베이터 개발화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 오쪽에 이쪽에, 근데 그 이 사람이랑 체 개발화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앞에 체랑 르네스토가 달라요? 속사 몇 쪽이라고? 오쪽이요. 5쪽? 네, 엄청 앞쪽에. 그, 머리만 있는, 맨 앞쪽에 그 아, 최강렬, 최강렬하고, 머리만 있는. 머리말에 최강렬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 체 개발화랑 여기 에르네스토 개발화가 나오는데, 개발화, 똑같은 개발화인데 왜 체랑 에르네스토가 달라요? 예? 아니. 진욱이 설명해줘. 쌤은 지금 뭔 내용인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진욱이가 이해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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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 은서야, 옷 쪽에 어디서 있어? 어, 그, 제일 우쪽에, 밑에서 둘레 맨 다섯,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아래에서, 다섯. 에르네스토 게베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어디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네, 이쪽 맞죠? 이쪽 맞죠? 맞아. 밑에서 다섯 줄. 에르네스토 게베라. 그, 옷 쪽에요? 그 얘기는 12쪽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알아요. 12쪽 읽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음, 엘레네스토 개발은 개라파야. 아, 어? 어. 이거 그 설명해줘, 진우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 인자 한 번 더 말해줘. 그, 그, 쉽게 말하면, 에르너스트 개발화랑 체 개발화 중에서 이게 어떤 무슨 게 사이냐? 분명, 머릿말에는 피? 에르네스토 게바라로 나오는데 이 책 제목은 체 게바라로 나오잖아. 진우가. 에르네스토 아, 게바라는 누구고 체 게바라는 누구냐고. 제 생각에는요, 아까 전에 막 95쪽이었나? 그쪽을 보면은, 아니, 95쪽이래. 90쪽을 보면은, 그, 쿠바 친구 니코가, 어이, 잘 지냈어라고 했을 때, 채,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체케바라라고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걔는 채라고 했냐고. 에르베스트 잘 지냈냐고 하지 않고 왜 채라고 했냐는 얘기죠. 자, 먼저 책 여러분 12쪽 보면 됩니다. 12쪽. 12쪽 읽어보고 얘기해봐. 질문에 대해서. 12쪽 일단 은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일단 나오지. 아, 응, 응. 이해됐어요. 뭐, 말해봐. 그 에르네스트 게바라 데라 세르나가 본명이고 아, 체 게바라는 별명이래요. 그렇지. 에르네스트가 본명이야, 본명. 실제 이름이야. 근데 별명인 체 게바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라는 얘기. 그러면 왜 하필 이름이 체 게바란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책에 나오거든. 여기 보면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선생님도 지금 기억이 안 나. 왜 체 게바라인지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한번 왜 체 게바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거 찾아갖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여러분들이 책을 차례를 보던가 차례에서 어디 보면 그게 나왔을 건가 짐작해서 찾아보던가 아니면 뒤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책 뒤에. 찾아보기 보여? 제일 뒤에? 찾아보기에서 체 개발을 찾아가지고 근데 전 벌써 알 것 같은데요. 벌써 몇 쪽이 나왔어. 아, 몇 쪽에 나온 건 아니고 왜체 제가 개발할? 그 왜?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라 세르나잖아요. 어, 그 에르네스토 다음에 게바라잖아요. 게바라인데 그 최 그 99쪽을 보면은 잠시만요. 99쪽을 보면은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들은 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채를 붙이는 버릇이 있는데 근데 그 말끝마다 채취한 게 제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채 개발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응, 자, 그렇지. 몇 쪽에 나오냐면 응. 지금 말한 대로 그 얘기가 99쪽에 나와. 진우가 벌써 찾았네. 99쪽. 자, 은서 이해했어? 네, 99쪽 읽어봤어? 네. 아, 요, 그, 체게바라가 어디 사람이라고? 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유명한 도시, 큰 도시 이름이야. 여기 아르헨티나가 있고, 어딜까? 부에노스 큰 도시인데, 아마 서쪽에 있을걸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 아르헨티나 오른쪽에. 여기 있네. 부에노스아이레스. 요 사람, 맞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투가 뭐가 있대? 말 끝에다가 뭘 붙인대? 채를 붙인대, 채. 그래서, 채. 쿠바 사람. 니코는 쿠바 사람인데, 쿠바 사람 입장에서는 말끝마다 채를 붙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을 뭘로 붙여버린 거야? 채 개발아. 채라고 붙여, 채. 그 사람 별명을 채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채 개발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 혁명을 같이 해. 쿠바 혁명. 그러면서 이제 체 개발화가 널리 알려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본명보다는 체 개발했다. 이건 마치 진욱이가 충청도에 살거든. 어? 왜요? 진욱이는 대전 충청도에 사는데 충청도 사투리가 아, 혹시 뭔지 알아? 네. 뭐? 그, 그, 춘천수 사투리 모르겠슈? 아, 막 이런 거 아니야? 모르겠슈? 진짠규? 진짠규? 그래, 안 그랬슈? 그래갖고 자전거 이름 진짜기요? 자전거 이름 타슈야 타슈.
타슈 이렇게 하고 타슈 이렇게 자전거 타슈인데 공공 자전거가 그러면 진욱이 어디 가서 그레슈 아닌데요 뭐라는 거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은서가 진욱이 별명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슈. 네? 어? 아, 아, 왜 그래요? 내가 아니란 게요. 유진.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은서가? 진욱이 별명을? 네? 아까 슈진. 체개발하는 말끝마다 그래서 체개발했잖아. 그럼 진욱이가 전 안 그러는구만요. 저 진욱이에요. 이러면 별명을 뭐라고 그랬어? 유진우. 그렇지. 말끝마다 유로 끝났으니까 야, 유 그래야지, 유. 그럼 이제 진욱이가 저 은선의 동네에서는 최진욱이 아니라 유진욱이라고 불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네. 뭐 경상도 사람들은 어? 뭐하노? 내가 찹다. 아, 빠딱빠딱 뭐하노? 이 무대가서 때려버릴까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각 지역의 어떤 그런 사투리가 있는데 그거에 기인해서 이렇게 그 이름이 만들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음, 끝났어? 또 네, 있으면 해. 끝났어? 없어요. 자, 이 네,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합쳐진 책이에요. 뭐하고 뭐가? 그 여행 이야기랑 일기? 맞습니다. 남미 여행 이야기. 첫 번째. 남아메리카를 여행한 이야기인데, 이 체게바라가 어디를 여행했나, 그 여행한 곳을 따라가면 남아메리카를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어디? 칠레. 음, 아니지. 그쪽 거였어, 그쪽. 그쪽. 그쪽에 어, 보면 아르티나?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했죠. 왜? 거기, 자기 아르헨티나가 자기 집이니까. 이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아르헨티나에 출발해서, 그럼 어디로 옮겨왔어? 칠레. 바로 옆에 칠레야. 아르헨티나도 이게 긴 나라야. 길줄 나라인데 칠레는 요 해안 따라서 길쭉한 나라야. 이게 칠레야, 칠레. 이렇게 길쭉한 나라야, 칠레. 해안선이 아주 엄청나게 길어, 칠레. 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이제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거지. 아르헨티나가 칠레로 갔어. 칠레에서 어디로 갔어, 칠레에서? 페루. 페루 왔어. 페루. 이 페루가 여기 지금 보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갖고 스템도 나중에 꼭 여기 페루를 가보고 싶어. 페루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루 칠레에서 페루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 거야? 마추픽추가 없지. 마추픽추라고 여기 유명한 뭐라 해야 되나 옛 아주 오래 전에 그 부족들이 살던 곳이야. 도시 마추픽추라는 도시. 자, 그 다음에 페루에서 어디로 갔어? 페루에서 일단 어디로 갔어? 나왔잖아. 음, 콜롬비아. 콜롬비아. 바로 콜롬비아. 콜롬비아 위로 올라갔어. 자, 콜롬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 베네수엘라. 아, 베네수엘라. 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로 갔는데 베네수엘라는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오른쪽. 오른쪽에 콜롬비아에서 있어. 바로 옆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로 갔어. 그러다가 여기서 음, 과테말라. 조금 아까 말했던 과테말라 나왔어. 우리 진욱이가 그 관심했던 과테말라. 과테말라 갔다가 다시 멕시코. 음, 여기 멕시코는 이 과테말라하고 붙어 있어요. 멕시코 갔다가 다시 여기서 어디? 쿠바. 쿠바 혁명을 이렇게 하죠. 쿠바. 여기 쿠바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 볼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 밑에 내려와서 볼리비아로 가. 볼리비아. 근데 사실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볼리비아에서 끝난 게 쿠바에서 바로 볼리비아로 간 게 아니야. 어디 보면 되냐면 아 130쪽 어디로 가? 음, 쿠바에서 어?
여기 쿠바에 있다가 콩고는 이게 아프리카. 콩고. 와, 콩고는 멀리 왔다. 콩고 민족에서 여기 왔다가 여기 사실 실패하고 다시 여기 볼리비아로 넘어오게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체계바라의 어떤 그러한 여행 이런 부분들이 나는데 그러면서 어디 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명한 것들,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는 얘기. 물론 여기가 빠진 것도 있어. 브라질이 빠졌어요. 브라질이 제일 큰데. 브라질 빠졌어. 맞아. 여기 보면 뭐 수리남, 프랑스랑 기나, 뭐, 라던가 아니면 여기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 다 빠졌어. 하지만 어쨌든 남미의 그 중요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쭉 이렇게 보는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책은 그럼 어떻게 보면 여행서 비슷한 여행지이지. 여행과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단지 이 책은 여행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부분이 있어? 또 한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 왜 주인공 이야기? 주인공 누군데? 책에 책해봐라. 체 게바라의 얘기야. 체 게바라의 일생을 쭉 들려주고 있어. 우리가 체 게바라 일생, 한 인물의 일생을 적어놓은 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특별히? 그, 태어나서 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책. 배웠는데 일기. 까먹었어. 일기? 일기는 자기가 매일매일 쓰는 일상생활 쓰는 일기고,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업적이나 이런 걸 기록한 책을. 초성 힌트를 주세요. 응? 초성 힌트를 주세요. 어디서 말을 왜 선생님이 정확히 안 들리지? 그런 책을 우리 위인전. 아, 어, 몰라? 아, 역사를 쓰다.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태어나서 죽을까지 이야기를 전기문. 그래서 음, 전기문학이에요, 전기문. 그래서 여기는 바로 누구의 일생이 담겨 있어? 책해봐라. 체 게바라의 일생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더라라는 얘기. 됐니? 아, 음, 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 체게바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한 가지.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 자, 진욱의 책을 쭉 읽어보니 진욱이한테 체게바라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어? 누가 체게바라가 어떤 인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진욱이는 체게바라를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할 거고 또 체게바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엔 책해봐라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왜냐하면 그, 그 여러 나라들을 천식 환자인데 천식 발작을 다 붙여내면서 그 많은 나라들을 그 여행을 하면서 다녔고 또 심지어 그리고 거의 마지막 될 때까지 그 게릴라 전투에서 같이 싸워가지고 총을 맞았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약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건 체게바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 예? 왜? 어떤 점에서? 음, 그냥 뭔가 다 멋진 것 같아요. 그냥 다 못하는 게 말이 돼? 자,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일성? 북한 김일성 알아? 네, 네,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김일성이요. 김일성이요? 어, 김일성도 자신이 마음이 있었겠죠. 자신의 마음이 근데 있었어. 무슨 말이야? 아예 김, 그 김일성에 대해 잘 아는 건 모르는데 딱 이것만 알아요. 김일성 뚱뚱하다. 돼지인 김일성. 것만 알아요. 어, 그것밖에 몰라요. 음. 근데 김정은 아빠가 김일성이고 김일성 아빠가 김정일이에요. 아니, 네? 김정은 아빠가 김정일이고, 김정일 아빠가 김일성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은 할아버지고, 어쨌든 북한 공산당,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죠. 그럼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벌써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는데 갑자기 어, 남이랑 북으로 나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음, 일단 무시하고 음, 자기네들끼리 그냥 새로운 대통령 뽑았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다고? 약간 나쁘지만 아, 북한도 자기네들 마음이 있었겠죠. 북한 자기네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은서는, 음, 일단 저는 북한을 싫어하고 어, 북한의 대통령이 김정은도 싫어하고 어, 김정은 아빠인 김정일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김일성도 싫어요. 그 북한이 왜 싫은데? 왜냐면 음, 어, 왜냐면 그럼 진욱이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공산주의자. 북한 공산주의, 아, 공산주의, 공산주의. 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 왜냐하면 음, 민주주의는 자기가 번 돈, 엄마가 쉽게 저한테 말해준 거를 제가 말할게요. 엄마가 저에게 말해준 거는 음, 민주주의는, 음,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번 돈을 누구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공산주의는 어, 자기가 열심히 힘들게 번 돈인데 남은 그냥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해요. 음. 그래서 안 좋다. 네, 그럼 오히려 자기가 손해가 크죠. 그럼 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진욱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은서는, 근데 공산주의가 정확하게는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정확히 뭔지 좀 이따 좀 설명하고, 그냥 은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은서가 생각하는, 음, 아까 진욱이가 말한 걸로 들으면은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가져야지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남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싫어요. 일단 그렇지. 진욱이는 비슷한 맞습니다. 생각이에요. 자, 근데 체 게바라가 바로 뭐야? 공산주의자예요. 네?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공산주의죠. 아니, 체게바라가 공산주의자, 그 카스트로 형제가 공산주의자에서 쿠바를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에요, 체게바라. 아까 그 진욱이가 체게바라가 훌륭한 사람이었거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근데 공산주의자는 싫대. 왜? 열심히 아, 일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면 싫대. 그런데 아, 거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그 조건? 조건은 일단 그 체게바라가 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막 그, 그, 그 어떤 군대 이름 까먹었거든요. 음, 그 군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군대 때문에 되게 굶주리고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게바라의 군대가 나타나면서부터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은 그 살 주민들은 되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갑자기 책에 훌륭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어, 자기들 구해주니까 음, 체 개발은 오히려 음, 자기에게 이익을 더 먹고 음, 손해도 안 보고 뭐 착, 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쁜 공자 그 조건에서 저는 일단 체 개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겨나냐면, 이런 차이가 생겨나. 진욱이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강제로 뺏어가서 일도 안 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게 네, 잘못됐다. 그게 네, 공산주의다라고 진욱이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체게바라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체게바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차지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탐욕 많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내 제대로 돈을 안 줘서. 그래, 그 돈을 자기가 뺏어서, 차지해서. 그래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된 걸 뺏어서, 어? 다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네.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진욱이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체게바라가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서로 같아 달라? 몰라요. 달라. 알죠. 즉, 봐. 예를 들면 대기업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라고 하는 점에서 진욱이 같은 사람의 생각은 그 대기업 회장이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아니, 그러면 아니요. 저 그렇게 안 생각해요. 뭐가? 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 생각 안 해? 아까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잖아. 그 말도 아니었는데요. 아? 그 말도 아니었는데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서 부자 된 거야? 오, 부자들은, 그건 조선 얘기구나. 아? 아니, 제가, 아, 부자들은 세금을 걷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선 얘기여가지고. 아.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야, 대기업들이. 근데 체계바라의 생각, 공산주의자 생각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왜 부자가 되었나에 대한 생각이 같아 달라? 네. 어? 다르잖아. 어, 이게 체계바라의 생각이야, 체계바라의 생각.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이거는 누구의 생각? 자본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이렇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이 서로 이렇게 같다 다르다? 맞아.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누구의 시각으로 볼 거냐. 그래서 대기업,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대기업 또는 부자들의 돈을 뭐해서 빼앗아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 나눠준다.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 요 자본주의자들은, 부자들은. 이해가? 네, 반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부당하게 모은 돈을 다시 정직하게 일한 노동자들, 농민에게 뭐 한다? 돌려준다. 라고 생각해. 부당하게 모은 정직하게 일한 돈을 농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공산주의자예요. 네. 그러면 이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아 달라? 음, 어?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과연 진실은 뭐냐라는 거야. 어쩌면 두 개가 다 똑같이 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요 체계바라는 바로 2번 체계바라의 생각이에요. 그 2번 체계바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계바라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기본 자본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은서가 보기에는 1번 이야기 자본주의자들 얘기가 맞아? 아니면 2번 체계바라 공산주의자 얘기가 맞아? 들어보면 음, 어, 1번이 맞는,
몇 어, 번? 다요? 1번? 네, 근데 이번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욱이는? 어? 응. 몰라요? 아,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이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했는데, 이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당연히 1번 자본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어떤 그런 나라. 그런데 비해서 이것은 과거에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갖고 또 다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공산주의 혁명이 1945년도인가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약 80년 정도, 80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반영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지 아니면 철저히 자본주의로 갈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해했어? 공산주의하고 네, 네. 자본주의도? 그리고 앞으로 그 네. 얘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체게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과연 체게바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데 그가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체게바라야.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체게바라가 진짜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요? 그 쿠바 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 체게바라야. 그 체게바라 잡혔을 때. 어, 저거 저희 앞에 프사에 있는, 저기, 첫 어? 번째에서 두 번째, 그런 비슷한, 이거? 응? 아니, 그거 말고 두 번째 줄에서 맨 첫 번째 거. 이거? 네, 이거 저희 아빠 프사에 있어요. 아마도 있을걸요? 아빠도 그러면 저기 체게바라 팬인가 보네. 요 체게바라 저희 좋아하는 아빠, 분들이 요 체게바라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다니고 체게바라가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체게바라라는 인물을 왜 좋아하느냐? 그가 했던 행동, 그의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잘생겨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잘 모르고 좋아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진욱이나 은서가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생각인가? 나도 끊임없이 검토해 봐야 돼. 그래서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계바라는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고 남미 여행. 아까 여러 나라 여행했는데 고무 오토바이 타고 여러 나라 여행했는데 그 여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아까 우리가 마추픽추 물어봤는데 이 책에서 마추픽추는 어디 나오냐면 64쪽부터 좀 넘어가면 이 64쪽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 64쪽부터 조금 뒤로 가야 해요. 어, 찾았다. 55쪽. 페루 페루 찾아야 되지. 지금 55쪽 아니에요, 마추픽추? 콜롬비아를 찾고 있었네. 미안해. 페루 48쪽. 여기 책이 55쪽인데 55쪽 54쪽 55쪽 55쪽 여기 찾았어? 네. 이 사진이 바로 마추픽추야. 거기 마추픽추라고 써있는 오른쪽 거기 한번 진우기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사람 일단 어디요? 마추픽추. 아, 아.
늙은 산을 뜻하는 원주민 말이다. 뒤쪽에서 마추픽추를 내려다보는 산은 우아이나 픽추로 젊은 산이라는 뜻이다. 마추픽추는 높이가 2,400m쯤 되는 산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고 신전과 궁정, 살집을 지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추픽추가 유명한 관광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추픽추라는 것이 바로 이 페루라는 나라에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가 제일 인상적인 거, 지금 이 마추픽추 말고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나 발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진욱이 여기 남미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어? 음, 진욱이도 전 생각해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좀 엄청 별로는 없었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쿠바에서 싸우는 거예요. 게릴라 활동. 쿠바에서 게릴라 활동에서 처음에는 그 카스트로 형제가 몇 명 안 되는 군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막강한 정부군까지 물리치고 마침내 이제 쿠바 혁명이 완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음,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딨지? 여기가 아닌가? 어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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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음. 체 게바라가 일다랑 결혼을 했잖아요. 어, 근데 일다랑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어, 일다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어, 근데 일다가 그, 그 불만 안 갖고 그냥 흔쾌하게 해줘가지고 뭔가 멋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서 남자친구가 나 다른 여자친구 좋아하게 됐어. 우리 헤어져. 그 은서도 쿨하게 그래 잘 가 이럴 거야? 아니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펴버릴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야. 왜? 음,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랬어. 일단은 왜 그 체계바를 이렇게, 그래, 가라. 그냥 그러고 그랬으면 안 패고. 그게 음, 은서는 멋져 보였다 했는데, 은서는 스스로 그냥 멋진 사람이 될 생각은 없어? 음, 전 일단 이견을 알아요. 왜? 잠깐만. 네, 은서 뭐라고?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응, 뭐지? 응, 그냥 해. 이유. 그냥 해, 빨리. 그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응. 일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그 그래서, 그냥 흔쾌히 해준 거고 하나는 아, 일다가 착해서 일다가 착해서, 그럼 은서는 안 착해서 해버릴 거야? 네? 결론은? 일다는 아, 착하면 그냥 가라 그러는데, 은서는 네. 패버리겠다는 거 보면 은서는 안 착하다는 게 결론이야. 너의 결론이야? 잘 모르겠어요. 자, 진욱이, 또 설명해준다 했어. 왜? 왜 그런 건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아, 일단 첫 번째는 체계바르는 이제 일다를 싫어요. 아, 이 일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 근데 하지만 일다는 아직도 체계바르를 좋아해가지고 아. 은서 말처럼 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남자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에서 보면 일다가 어린 아이를 데려왔대요. 큰 딸을 데려왔대요. 근데 큰딸 앞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면 큰딸이 너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아, 자, 아주 진욱이가 분석을 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가 이렇게 그 당시 남미 민중들을 위해서 쓴 건 좋은데, 과연 그 가장으로서 체게바라 같은 아빠가 있으면, 그 체게바라는 결국 혁명한다고 계속 돌아다녔잖아. 과연 그 가장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아들로서 체게바라는 과연
점수를 딸 만한지 아니면 별로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은서가 주짓수가 된다고 했지? 네.